네, 97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천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일에는 고기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는 지금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화물연대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파업을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해봤자 알짱황. 국민들의 지금 민심은 다 이미 화물연대 민주노총에 다 떠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했던 폐악질이 도를 넘었고, 그 도를 넘는 폐악질에 그동안 정부가 워낙 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었기 때문에 정부도 구기만 했습니다. 경찰도 구기만 했습니다. 경찰도 민주노총하고 붙으면 매일 맞았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 버스가 파괴되고 경찰관들이 폭력을 당해도 경찰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경찰관들의 뒷배를 봐주는 정치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차 화물연대 파업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법과 원칙대로 지금처럼 했더라면 저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런 몇 조나 되는 피해가 발생 안 했을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늘 좋은 게 좋고 서로 타협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래, 타협질 잘하고 악수 잘하고 했는데 나아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낡은 정치인들,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낡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정치에 빛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기둥이 바로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의 명령장을 내린과 동시에 지금 정유 여러 군데 다 지금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징계를 하겠다 이러하니까 다들 속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일반 기업 노조가 아니고 다 차주, 억대 차량 한 대가 수억씩 하잖아요. 볼보, 벤처 그런 트럭 소유주가 또 한 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고.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기름값 대줘요. 차 살 때 돈 빌린 거에 금융 이자비 대줘요. 오만 걸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대주면서 그들의 요구, 목소리 다 들어주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ILO에 개입해 주라. 그 ILO가 안 되니까 유엔에 또 개입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 건설노조, 국민건설노조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이냐? 우리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우리도 일하고 싶다. 그런데 민주노총 때문에 건설 현장을 다 맡고 있는 민주노총 때문에 일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을 지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조직을 형성해서 타 건설 노조가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걸 다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고, 그들의 일자리를 성계하고 사고 팔고 방해하면 장송국 틀어놓고 하루 종일 동네 주민 괴롭히고, 아니 작업 현장에 장송국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수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하나 개입해서 악의 뿌리를 밟은 쇄근하겠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삼성전자 강남 본사 앞에 가서 MBC 광고 중단하라고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장송국 털어놓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다가 장송국을 털어놓고 있는 놈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면은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경찰관이든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그들이 거의 깡패 이상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집회하러 가면은 집회하는 시간 동안은 볼륨을 좀 낮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볼륨을 더 올립니다. 집회 방해한다고. 이미 그런 것들이 몸에 섭이되고 뼈에 각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인간들에게 권리를 주는 행위는 자유의 방종이고 자유의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더한 자유를 주면은 세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迎賓관에 축구 선수들을 불러서 당신들은 월드컵에 승리한 일꾼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했는데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을 용산 대통령실에 다 붙여놓겠다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여기 김영삼이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은 우파라고 하는 그 대통령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고 했는 그 기초를 하나하나 끌어올리고 있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한울 원전 12년 만에 원전이 가동됐습니다. 지금 가동한 발전소에서 전기 경북, 경상북도 23%를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문재인이 이놈은 진짜 죽일 놈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탈원전 한다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했더라면 한전이 지금 저렇게 손실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기료 인상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문재인은 목숨을 100개, 1000개를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은 대통령을 하면서 통치행위라고 하지만은 통치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문재인의 통치행위는 통치가 아니었고 망국의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통치 5년은 진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흑암의 역사였다.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5년 동안은 전판 도둑놈들이 창궐했고 도둑놈들이 요소요소에 빨대를 꼽아갖고 자신들이 빨아먹고 싶은 피를 쭉쭉 빨아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든 인간이 문재인인데 지금 양산에 가서 큰 소리치고 대결 같은 집을 지어놓고 김정숙이는 밤마다 노래 부르고 문재인이는 입 닫고 쳐 있어야 될 인간이 계속 SNS에 글 쓰제끼고 둘 다 정신감정부터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살 자격이 없는 인간. 왜 그러냐? 너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너무 많은 국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고 지금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서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유3령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총경 그자가 하는 말을 보니까 또 무당 같은 말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이 안 됐더라면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 이 무당이나 할 말이지 적어도 경찰관 총경까지 단 놈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논리 비약도 아니고 말같이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방송을 해제끼고 경찰국이 신설돼 갖고 많은 경찰이 경호 인력으로 가고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자기가 앞으로 하면은 경찰국 신설 같은 그런 거에 그때는 직을 걸었지만 목숨을 걸겠다. 야, 무당도 저런 뻘치기 무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런 인간이 아직 경찰 총경 계급장을 달고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인간은 바로 직위 해제를 시켜서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악한이 반드시 칼을 들고 등을 찌릅니다. 자격이 없는 자, 그 경찰 대한민국 헌정사의 경찰 역사에 그런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놈 하나도 징계를 못하고 파면 못 시키면은 그거는 국민이 부여해준 칼 자루를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경찰청장이 지금 윤희건이든 서울청장이든 경찰청장이 목숨을 걸고 바로 직을 걸고라도 파면을 시켰어야 됩니다. 경찰 역사에 반란을 일으킨 놈을 그런 거 하나 정리 못하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겪었습니까? 그런 놈 하나 제대로 파면을 못 시키면 징계를 하고 끌고 가니까 지금 경찰관들이 화물연대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건설 현장 딱 그 건설 노조들 비리 불법 뽑겠다고 지금 경찰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 대단합니다. 3일 전에 독일에서 독일 극우주의자들 소탕 작전을 했는데 20몇 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경찰관 3,000명이 투입됐습니다. 헬기까지.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 해갖고 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3,000명이나 3만 명을 투입해서라도 독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에 그런 자 수없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조와 민주노총과 싸워서 1차 전쟁에 승리를 한다면 2차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 숱한 성을 쌓아왔던 자익의 진지들을 하나둘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들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독일처럼. 남이 안 하면 몰라. 독일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꽃이 핀 나라에서조차
그 독일 국가를 흔들겠다고 하는 세력이 압력을 하고 세력을 키워가고 그 인력이 무려 2만 명이에요. 2만 명. 한국은 거의 20만 될 거예요. 경찰관들이 하나하나 직을 걸고 사명을 걸고 싸우면은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통치 행위 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고 있는 싸움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당에서 어떤 인간도 제대로 된 말하는 인간도 없고 수석들 중에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또 혼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장관들도 그렇게 싸울 자신이 없으면은 각하 대통령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난세, 이런 전쟁판에 제가 책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러나고 계속 인력을 통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5명, 10명 직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석으로 가고 장관으로 가서 싸울 때까지 싸우다가 또 지치면 또 다른 사람 투입하고 그래서라도 이 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다 지하로 숨거나 도망갑니다. 선한 자들이 타협하거나 밀리기 시작하면 악한 자들이 그때 선한 자의 목숨줄을 걷습니다. 70년대 휴전선의 백골 부대 3사단 사단장이 부임해 갔는데 매일 인민군 집회에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박정인입니다. 박정인 사단장이 어떻게 했나? 부하 포대장한테 무전을 쳐갖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 총 쏘는 그 북한군 집회에다가 대포를 쏘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장 명령이 안 쏠 수가 없잖아요. 대포를 쏘가 집회가 다 날아갔습니다. 27명, 인민군 20몇 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포가 날아갔는데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총도 못 쏘고 아무도 못 쏘습니다. 인민군들이. 왜? 또 총 쏘다가 대포 날아올 것 같으니까 총을 쏘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먼저 잘못해놓으니까 뭐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군님 별명을 북한 인민군들이 어떻게 지어준 줄 아십니까? 돈키호테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군님은 멋지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경순 장군, 박정인 장군, 이대용 장군, 전재현 장군 이런 분들이 친구가 돼서 사시다가 이제 전재현 장군 혼자 계시고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분들의 인생, 삶을 보면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대포를 쏘게 한 건 미친 개에게 몽둥이 한 대 때렸다. 이게 미친 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미친 개가 누구냐? 민주노총이 미친 개 아닙니까? 그런 미친 개에게 타협하고 악수하다가는 미친 개에 물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서 제정신이 들게 만들든 아니면 가두든 미친 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미친 개와 타협하다가는 같이 미친 개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젯밤은 중창화제 그리고 5.19가 또 밤을 변함없이 세웠습니다. 천일을 향해서 가는 시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5.19가 요즘 많이 비실비실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5.19에게 건강함에 축복 주시고 요즘 5.19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함에 축복 주시고 바라는 소망 들어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천일이 넘었어도 이게 지탱될 수 있게끔 정강 목사께서도 여기에 오셔갖고 또 본인도 힘을 합쳐서 가시겠다 하니까 이 장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장소를 못 지키면은 저 붉은 무리들이 와서 바로 또 여기에 진을 치고 미국 대사관을 위협하고 시간 되면은 지령이 내려오면 저 미국 대사관 담을 타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그것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인민군들이 그런 짓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도둑놈들이 도둑질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지키면은 도둑놈들이 저 세상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지금 3년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 TV 또 근무소로 와서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화제 또 아침을 열고 있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